똑똑. 안녕하세요. 롤자의 마음 북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평소에 내가 지금 명상 훈련을 잘 하고 있나? 훈련을 계속 하는데도 내 마음이 왜 편하지가 않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마다 다시금 상기시켜 보면 좋을 마음챙김 수련을 할 때 7가지의 중요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상을 잘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마음이 편하다면 명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혹시나 명상이 잘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면 되겠지.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과 기대로 하고 계시다면 이 마음챙김 7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할 때 7가지 중요한 태도를 강조한다. 명상 수련은 시작하기 전에 명상에 임하는 태도를 의식적으로 조정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의 의도에 따라 가능한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명상을 수련해 나가는 동안 순간순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특별한 태도가 실제로 명상 수련의 한 부분이다. 7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것. 여섯 번째는 수용하는 것. 일곱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수련 시에 의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7가지 태도는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며 다소 상호적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어느 한 태도를 잘 길러나가면 다른 태도들이 저절로 길러질 수 있다. 실제 수련에 들어간 후에도 언제나 명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장을 다시 읽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명상 수련은 더욱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 비판단. 마음챙김 명상은 당신 자신의 체험 속에서 언제나 편견 없는 공평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언제나 체험하는 안팎 경험에 대해 늘상 판단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런 판단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음의 활동에 관해 마음 챙김을 해나가는 수련을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만 거듭해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이름 붙여져 분류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한다. 어떤 일,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 나름대로 좋게 느껴지면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나쁘게 느껴지면 나쁜 것이라고 분류한다. 그 밖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중립적인 것이라고 분류한다. 중립적인 사물, 사람, 그리고 사건들도
언제나 우리의 의식에서 나온 분류다. 우리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기 가장 귀찮아했던 것이란 사실도 알게 된다. 의식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습관은 급기야 우리의 사고를 기계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도록 하여 전혀 객관적인 바탕을 갖춘 사고를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계적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마음속에는 어떤 평화로움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마음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 요요 장난감처럼 바뀐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당신이 하려는 일이 좋고 나쁨이라는 생각에 의해 얼마나 많이 지배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라. 만약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 우선 나 자신이 이러한 자동 판단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공포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후 이러한 판단의 일방적 독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해야 한다.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하면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또 편견 없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 서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에 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평가하고 있음에 대해 다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면 사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앞서 제1장에서 이미 보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장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호흡 명상의 수련에 관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점에서 보면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을 몹시 지루해 보인다. 또는 별 작용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난 잘 못할 것 같다. 등과 같은 말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모두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아, 이것은 바로 판단에 의한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판단을 보류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포함하여 무엇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 명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호흡만 지켜보면 된다. 인내심. 인내심을 갖는 것은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우리는 사물이란 변화되는데 그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은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번데기를 깨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비가 더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나비가 되는 데는 미리 서둘러도 소용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비가 된다는 것을 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명상 수련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대해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온종일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긴장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련을 해보아도 무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라. 왜 잘 안 될까? 아무리 안달해봐도 그러한 생각이 비켜서지 않는다.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이다. 그러한 생각도 그 순간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일부다. 우리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자기 스스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조금씩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안달해 보지만 어느 순간도 모두 당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마음은 마음 그 자체의 마음을 또 하나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 여기저기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생각은 유쾌하고 어떤 생각은 고통스럽고 불안을 야기한다. 어떤 경우든 생각 그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의 지각을 압도해 버린다. 이 한 생각이 현재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 특히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흔들림에 따라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내심을 키우면 우리의 순간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오히려 사실은 이와 반대라는 것도 알게 된다.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 순간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며 순간의 충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은 그 나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3. 초심.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일은 곧 인생 자체의 풍요로움이 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에 빠져 진정 사물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는 범상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범상한 것의 비범함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소위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 초심이란 모든 일을 처음 볼 때와 같은 마음 자세로 보려는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여러 가지 명상법에서 초발심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어떤 특정 명상법을 택하든 예컨대 바디 스캔을 하든 정자 명상을 하든 요가를 하든 각각의 명상법을 시행할 때는 언제나 초발심의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과거 경험에 따른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초심자의 열린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순간이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매 순간은 그 나름의 독특성이 있고 또한 독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초심이 바로 이러한 단순 진리를 상기시켜준다.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초심을 키우기 위해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당신 자신의 기존 생각에 따라서만 보게 되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 이런 방식을 당신의 아이들, 배우자,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적용해 보라. 밖으로 나가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적용해 보라.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늘, 별, 나무, 물, 돌 등을 아무 것에도 가려지지 않은 맑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기존 생각과 의견이라는 베일을 통해 이들을 보고 있는가? 네 번째, 신뢰.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느낌에 대해 깊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명상 수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당신의 직관이나 판단을 믿다가 때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시에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옳고 맞을 수 있다.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자신의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라. 전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고 섣부른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진 기본 지혜나 선량함을 믿는 것이 명상 수련의 여러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요가 수련에 있어서 중요하다. 요가를 수련할 때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함에 있어서 신체가 더 이상 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보낼 경우 이런 정보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행하면 몸에 해롭다. 명상을 실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스승의 명성과 권위에 사로잡혀 자신의 느낌이나 직관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스승이 매우 지혜롭고 보다 많은 경험을 했으므로 자기는 스승을 모방해야만 하고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따라야 하며 스승을 완벽한 지혜의 모형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명상의 기본 정신에서는 당신 자신이 될 것과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강조된다. 어떤 사람을 모방하고 있다면 비록 그가 어느 누구일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당신은 보다 온전히 당신답게 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다. 스승이나 책 또는 테이프의 지시는 길 안내나 표지판에 불과하다. 자신 이외의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수련을 하게 되고 당신 자신의 존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수련이 잘 될수록 다른 사람도 더 잘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볼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애쓰지 않음. 우리가 하는 일상적 행위는 거의 모든 경우 무엇을 얻거나 어디로 가거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동한다. 그러나 명상에서는 이러한 태도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은 인간의 일반 활동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명상이든 실천할 때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지만 궁극적으로 명상이란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명상에서는 당신이 당신다워진다는 그 이상의 목적은 없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모순 같기도 하고 어쩐지 이상한 느낌도 들겠지만 바로 이 모순 같은 소리가 더 적게 행위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는 견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애쓰지 않음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앉아 명상을 하면서 나는 이완하려고 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나의 아픔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하면 당신의 마음 속에
나는 지금 어디론가 가야만 해 라는 생각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생각과 함께 나는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따라오게 된다. 만약 내가 더 편안해진다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면, 더 열심히 일한다면, 더 심장이 강해진다면, 또는 무릎이 더 강해진다면 나의 문제가 없어질 텐데. 그러나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해. 이러한 태도는 마음 챙김의 수련을 위태롭게 한다. 마음 챙김은 무엇이 일어나든 오직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하면 긴장하는 것에 주의를 모으고, 통증이 있다면 통증과 함께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마음 챙김하면 된다. 만약 자기 자신을 이러쿵 저러쿵 비판한다면 비판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된다. 단지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 스트레스 클리닉으로 오게 된 환자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기를 원하는 세 가지 목표를 말하게 한다. 그리고 잇따라 8주간에 걸쳐 진행될 프로그램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특히 혈압을 내리려 하거나 통증을 낮추려 하거나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환자에게는, 혈압을 낮추려 하거나 통증이나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대신 현재에 그대로 머물면서 명상법에서 하는 지시대로 따르라고 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얻으려고 허둥거리는 노력을 거두어들이고, 그 대신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를 사력 있게 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인내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수련해 나가면 저절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진행이 바로 당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6번째, 수용. 수용한다는 것은 만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중이 과다하게 나간다면 체중이 과다하게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암으로 진단받았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결국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끔 우리는 감정적으로 부정하거나 화를 낸 끝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거부 단계는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자연스럽게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단계는 모두 치료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매사를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긍정적으로 변하려는 힘을 가로막는다. 이처럼 부정하거나 강요하거나 투쟁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치유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고갈되고 조금밖에 남지 않는 에너지조차도 집중력이 없어 쉽사리 사라지고 만다. 만약 당신이 뚱뚱하여 당신 몸에 불만족하더라도 체중을 빼고 나면 자기의 몸이나 자신을 보다 좋게 생각할 것이란 기대는
잘못이다. 만약 당신이 욕구불만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싶으면 지금의 체중을 있는 그대로 좋게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한 대신할 수도 없는 시간이므로 변화된 자기로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감량이 쉬워진다. 매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전제 조건이다. 수용이란 무엇이든지 무조건 좋아해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것에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당신의 원칙이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있는 그대로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할 수 없이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다. 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습관을 그만두어야 한다든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며 부정을 묵인하거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 자기 주위의 세계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수용이란 단지 사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태도를 기르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해 갈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게 해준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며 당신 나름의 판단과 욕망 또는 공포와 편견에 의해 자신의 시각이 흐려져 있을 때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하게 되며 자기 행동에 대한 신뢰감도 생겨나게 된다. 명상 수련을 통해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온전하게 함께 존재함으로써 수용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경험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직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열려 있고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언제나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나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도 다음 순간에 찾아오는 것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 바로 지혜를 키우는 일이다. 7번째, 놓아주기.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매우 현명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냥꾼들은 야자 열매에 원숭이의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뚫는다. 그런 후에 반대편에 조금 작은 구멍 2개를 뚫고 2개의 구멍 사이에 끈을 깨어 이를 야자나무 둥치에다 묶어둔다. 그런 후 야자 열매 속에 바나나를 감추어둔다. 원숭이가 내려와 야자 열매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움켜쥔다. 그러나 이 구멍은 손을 펴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바나나를 움켜잡고 있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크기다. 원숭이의 손이 자유로워지려면 움켜진 바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숭이는 바나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도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잡고 있는 것을 놓아준다거나 무집착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마음챙김 수련의 기본이 된다. 자신의 내적 체험 세계에 대해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이 원하고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재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즐거운 대상이라면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또는 이런 상황을 더더욱 오랫동안 부둥켜 안으려고 하고 손을 뻗어 더 많이 쥐려고 하며 몇 번이라도 다시 잡으려고 애쓴다. 한편 잡으려는 것이 불쾌하고 힘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가로막으려고 한다. 명상 수련에 있어서 우리는 경험의 어떤 측면은 부둥켜 안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를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명상에서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순간순간 그것을 관찰하도록 한다. 놓아준다는 건 곧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자기의 마음이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배척하는 것을 느끼면 그러한 충동을 놓아버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도록 한다. 자신의 경험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판단을 놓아버리도록 한다. 판단을 알아차리고 단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 판단을 있는 그대로 둠으로써 놓아주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내려놓는다. 단지 관찰만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놓아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꽉 붙잡고 있는 집착이 어떤 느낌일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집착은 놓아주는 것과 정반대다.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집착의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낳든 집착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며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집착하는 방식을 바라보려고 함으로써 그 반대의 경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놓아주기에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바라보려고만 한다면 마음챙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놓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경험은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잠잘 때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조용한 방에 누워 전등을 끄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놓아버린다. 몸과 마음이 놓여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올라갔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조짐들의 하나다. 이때는 생각이 어떤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강하게 끌려 들어가 있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잠을 자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은 점점 더 도망가 버린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다면 당신은 내려놓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러한 내려놓는 기술을 깨어 있을 때도 적용해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존 카바친 박사님이 강조하는 명상 수련을 할 때 7가지 중요한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초심으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어떠세요? 이 7가지 태도로 수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알게 된 것들에 차이가 있으신가요? 명상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왈마스테.